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다음 달 본격적인 수시 지원 접수를 앞두고 자신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학생은 의생명연구원을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교과 평균 3.56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2018년 6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탄 평균 3.5등급입니다. 자, 비교과 활동 살펴보죠. 자율활동으로 학급 문제 편집장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얼마나 읽었는지 살펴볼까요? 봉사활동은 총 190시간, 109시간, 총 50권 읽었습니다. 독서는. 자, 동아리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의생명과학탐구반 토론자율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 살펴보죠. 자, 실험탐구다발 동상회 27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건국대학교 시스템생명공학과입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고3 수험생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우리 친구가 의생명연구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의생명연구원을 희망하는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냥 의생명 분야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더 대학 가서 이제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상담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집중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내신 평균이 3등급대입니다. 자, 희망대학 진학이 가능할지 박종서 선생님 먼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네, 일단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볼 텐데요. 일단 우리 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을 보면 국어는 2.64등급, 수학 4등급, 영어 4.44등급, 과학 3.25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3.56등급 받았고요. 내신 추이는요, 국어는 2등급, 3.2등급, 3등급으로 등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3등급, 4.57등급, 4.43등급으로 등락, 그다음에 영어는 3등급, 5등급, 4등급으로 등락, 그리고 과학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6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볼 텐데요. 국어 같은 경우엔 3등급, 수학 가형 4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그리고 화학 원 3등급, 생명과학 원 4등급으로 국수탄 평균 3.5등급입니다. 3월 모의고사랑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 그리고 영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교과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현재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좀 우수 학생이 다수인 학교예요. 그래서 일반고 기준으로 비교 시에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상승되지 않을까, 내신이. 그래서 한 2등급 중초반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주요 과목 기준으로요. 고1 때서부터 2.88, 3.38, 그리고 2학년 1학기 3.81, 그 다음에 2학기 3.85, 그리고 고3 때는 3.79로 대폭 하락을 했다가 현재 유지, 소폭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 기준으로 봐도 한 2등급 중반대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비교과 이외 기타 상황으로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정량적인 상태로는 희망 대학하고 학과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국대 KU 자기추천 시스템 생명 같은 경우에 전년도 평균이 2.25였고요. 최저 2점대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전전년도도 비슷한 상태로 한 2점 중반에서 최저 3점 초반까지였거든요. 그리고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 유전공학 평균도 1.8에서 최저 2점대 후반이었는데 전전년도에도 2.3에서 한 3점대 초반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생명공학과 평균이 1.45에서 최저점 2점 초반이었고 전전년도에도 1.47에서 한 2점대 초반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정량적인 점수로는 안정적인 지원은 아닌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잘했던 친구인데 거기서부터 2학기 때서부터 성적이 좀 대폭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가 호기심하고 탐구심이 너무 많아서 비교과도 열심히 하고 또 호기심을 해결하다 보니까 공부에 수월한 것 같아요. 예, 비교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일단은 정량적인 교과 성적이 받쳐주질 못하면은 조금 어려운 상태긴 한데 일단 뭐 남은 기간 동안 뭐 내신은 다 하실 대로 하셨으니까요. 수능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은 기간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성적표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작성한 거라서 이 100분이랑 6월달 거 표준점수 구간이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탐구를 이미 조정을 좀 했는데 일단 표준점수 전체 점수가 총점이 국수탐 기준으로 355점이고요. 상위 누적 13.5%예요. 그리고 100분위 같은 경우에도 241점으로 상위 누적 11.95% 정도 됐고요. 희망대학의 정시 가능 표준 점수가 건국대 같은 경우에 377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 375점,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 393점이니까 학생의 점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5문항에서 한 10문항 정도의 추가 정답이 필요한 상태고요. 현재 상태에서 정시 가능권은 일단은 서울과기대 식품공학이라던가 가천대 의용생체공, 그리고 국민대 산림환경, 그 다음에 세종대 화학은 조금 빡빡할 것 같고요. 광운대 환경공, 한양대 에리카, 해양융합 등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모의고사 전략도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과목이 하락 추세고요. 수능에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7월에서는 조금 상승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수학하고 탐구 하락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능은 평권에서 내기 때문에 7월 달보다 6월 달 성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시 정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정량적인 상승이 가능한 수능 공부에 좀 매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수학 학습 시간 확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성적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과목은 수학하고 탐구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부 좀 더 하시고요. 그리고 탐구도 기출 중심으로 좀 문제 풀이하다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미인지되는 개념들이 있다면 그 개념을 정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념을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의 경우 평가원 기출 한 5개년 정도 한번 풀어보시고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유형을 정확하게 습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다소 난이도 있는 2등급도 받으셨었으니까 난이도 높은 문항도 훈련을 좀 하셔서 수학을 2등급으로 재진입시키시는 게 최대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진학 1순위 대학이 건국대 시스템 생명공학과입니다. 자, 유성호 선생님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우리 박 선생님이 어머님께 질문을 했었을 때 어머님이 아이가 비교과를 좀 챙기다가 교과 성적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비교과가 교과 성적 대비로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생이 학교에서 교과 성적보다 비교과 쪽에 좀 치우쳐 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상 실적이 아주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좋고요. 그리고 창치 활동 중에서 동아리 활동과 그리고 진로 활동 중에서 그 과학 캠프를 가지고서 진행이 됐었던 활동 내용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특히 의생명 과학 탐구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동아리가 창체 동아리죠. 그 동아리를 2년 동안 꾸준히 해왔어요. 그 꾸준히 하면서 1년을 장기적으로 플랜을 놓고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의 발표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실험 활동도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학과와 잘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 중에서 있었던 과학 캠프에서의 실험 활동들이 우리 학생의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탐구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수상 실적입니다. 수상 실적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자연계 수상 실적보다도 오히려 인문계, 특히 글쓰기와 관련되어 있는 수상 실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라든가 혹은 논술이라든가 혹은 소감문 같은 그런 내용들의 수상 실적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이 자연계 쪽 소양보다도 인문계 쪽 소양이 강한 학생이 아닌가라는 수상 실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점이 있거든요. 우리 학생 활동 내용 중에 보면 자율 동아리를 토론 동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급 신문을 학급 문건을 만드는 편집장 역할도 했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은 인문학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인데
자연계적 수상 실적이라든가 능력이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었더라면은 오히려 사정관들에게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학생이다라는 판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대목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죠. 네, 그래서요.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학생이 자연계 활동도 물론 뭐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잘 해왔습니다만 수상 실적을 보니까 글쓰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도 사실은 그 신청서에다가 본인이 그 얘기를 쓴 것 같아요. 그러한 활동이 너무 글쓰기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질문을 했더라고요. 왜 글쓰기 쪽으로 이렇게 수상 실적이 모아져 있는지 어머님께서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책 읽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또 많이 읽다 보니까 그 글 쓰는 능력이 좋아져서 예, 그렇게 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상 실적이 조금 골고루 좀 정리가 됐더라면은 융합적인 인재로서 능력을 좀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사례에 보면은 인문학적 능력을 갖추고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중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또 합격되는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주가 참 많은 학생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유성호 선생님 계속 우리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서 저는 동아리 활동을 좀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의생명 과학 탐구반 활동인데 1년 단위로 해서 1학년 때, 2학년 때 활동을 구체화돼서 했더라고요. 그 동아리 활동했었던 내용을 좀 보면은요, 1년 동안 장기 프로젝트로 큰 빛 이끼 벌레로 인한 수질 오염 및 수중 생물과의 관계라는 탐구 주제를 선정해서 3명이서 한 조로 탐구 활동을 1년간 진행했다라는 내용이 1학년 때 써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보면은요, 수질 오염과 연계가 되어 있는 활동입니다. 그리고요, 또 2학년 때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섬유를 통한 물 정화력 부분, 세균 배양, 접착 물질과 살균 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탐구 실험 활동을 통해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했다. 이 2학년 때 활동 내용이 1학년과 별도로 활동이 진행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인체 유해성을 탐구하고 세균 배양이라든가 또 물 정화력 구분 이런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용도 결국 보면은 환경 생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1학년 때 수질 오염이라든가 2학년 때 살균 물질이 인체 유해성과 관련된 이 연구는 두 개가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환경 생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생명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환경 생태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학생이 1학년과 2학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선택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2번 항목이 우리 학교 생활에서 본인이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기소개서 2번 항목에다가 동아리 활동 1학년 것과 동아리 활동 2학년 두 가지 내용을 잘 연계해서 정리가 된다면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뿐만이 아니라 학과의 선택폭을 더 넓게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로 활동에 있는 과학 캠프 안에서 있었던 그런 실험 활동 내용을 연계할 수 있다면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돼서 아주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조진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 제안해 주셨거든요.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공개할게요. 자, 조진호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5장, 학생부 교과 전형 1장, 그리고 조건부로 논술 전형 2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시 히든카드 공개됐는데요. 조진호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학생이 보내준 자료를 갖다 살펴봤는데요. 일단 6월 달에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살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 있는 하위권이라든지 수도권 대학에 이렇게 진학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수시모지 희망하는 대학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상향으로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현재 학생의 교과 성적에 비해서 이제 비교과가 앞에서 두 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비교과를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 학생한테
학생한테는 가장 유리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명 관련된 접합성은 우리 학생한테 큰 강점이 되므로 이 부분을 갖다가 살리면은 교과 성적에 좀 부족한 부분을 갖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개를 쓰려면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만일 그렇다면은 교과 전형으로 하나 정도 중앙대 안성 쪽에 식물 생명공학 쪽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갖다 추천을 합니다. 최저가 국수, 영가, 과학은 한 과목이고요. 2개 합이 5이고 한국사가 4등급인데 지금 학생이 국어, 영어, 화학이 각각 3등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만 낮춘다면 조금만 성적 관리를 한다면 체제만 충족한다면 교과 전형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학생이 이제 논술 쪽도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수학 교과를 갖다가 유심히 봤는데 교과 성적이 이제 4등급이에요. 학교별로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3학년 때 제일 중요한 기백이 5등급을 맞았더라고요. 그다음 미적2가 4등급이고 4월 달하고 6월 달에 이제 모의고 성적이 4등급에서 100분위가 약 71 정도 나왔어요. 근데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100분위가 좀 잘 나왔거든요. 93%, 한 4% 정도에서 2등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으로는 9월 달에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가채점 결과 수학 쪽에 2등급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논술을 갖다가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지, 만약에 2등급이 아닌 경우에는 3, 4등급이 나왔을 때는 논술을 쓸지 안 쓸지 교과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조진호 선생님은요. 아주대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에이스 전형 유성호 선생님, 숭실대 의생명시스템학부 SSU 미래인재 전형 박중서 선생님, 동국대 생명과학과 두드림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조진호 선생님께서 아주대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에이스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수시에서 수시 카드를 6장을 쓴다 그랬을 때 아주대 이쪽은 4번째 내지 5번째 카드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아주대 운영 쪽에 1단계 3배에서 서로 100으로 뽑습니다. 2단계가 이제 정통적으로 면접이 30%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 최저는 없습니다. 서로 평가 항목이 이제 밝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활동 역량인데 올해는 자기 주도성을 갖다가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본답니다. 자기의 관심 분야에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실질적인 경험이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대를 갖다가 추천을 했고요. 그다음 서로 평가인 변별력이 목표의식이라든지 자기 주도성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변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추천한 가장 큰 이유는 모집 인원이 최근 3년간에 많이 확대됐습니다. 10명에서 24명, 올해 30명으로 최근 3배가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합격자 평균 등급도 보면은 3등급이고 최종 등급이 4.8등급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성호 선생님께서는 숭실대 의생명시스템학부 SSU 미래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숭실대 의생명시스템은 사실은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작년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률이 약 24.8대 1까지 올라간 인기 있는 학과이긴 한데 우리 학생이 건국대라든가 경희대를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앞서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숭실대 정도를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숭실대가 교과 성적보다도 전공 적합성을 따지는 비교과를 좀 보는 대학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경쟁률이 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이 원하는 쪽이 의생명 쪽이니까 의생명 시스템 학부가 어떨까 싶어서 추천을 했습니다. 다른 종합전형과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30%를 섞어서 최종평가를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9월달 모의평가를 봤었을 때 9월달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숭실대 의생명 시스템 학부를 쓸지 안 쓸지를 좀 고민하면서 적절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박정선 선생님께서는 동국대 생명과학과 두드림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동국대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에도 서류를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면접이 2단계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추천 이유 첫 번째로는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2.3에서 3.4등급 때까지 합격자들이 많이 분포가 됐었고요. 전전년도에도 한 2.18에서 한 3.2 정도에서 합격자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서 전공 적합성도 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관련 세특에도 우수한 활동들이 많이 적혀져 있고요. 또한 또 앞서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같은 경우 융복합적인 그런 인재로 보이기 때문에 두드림 전형에 아주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어머니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아니요.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질문할 게 없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전에 유성호 선생님께서 굉장히 비교과가 좋다고 하셨어요.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우리 친구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원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고민이 아까 수상실적 같은 경우에서 융합적 사고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은 인문학적 성향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놓고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창체활동 중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활동 같은 대목을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놓고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까 앞서도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국대라든가 경희대, 한양대 정도의 대학에 도전하기에 창체활동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을 놓고 봤을 때 어머님께서 학생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원대학군을 갖다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하셔갖고 폭을 넓게 6개 종합전형을 고민하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답답했던 거를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